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목요일이 밝았습니다. 이번 주 시간 굉장히 좀 빠르게 가는 것 같은데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제 아침에 그쵸 일어나서 깜짝 놀라셨죠? 1,000원을 갑자기 리플이 돌파하면서 야, 리플이 또 조금 올라줬구나. 기분이 또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리플에 대해서 수익권에 진입하셨다면 축하드리고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잘하신 겁니다. 너무 감사한 댓글이 많이 달려가지고 어제 좀 살아있음을 느꼈던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저도 제 투자를 위해 하루하루 성실하게 나아가고 있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아무쪼록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 조금은 조정 국면에 있어요. 단기 약세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건강한 조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방향성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 투심 잃지 마시고 꾸준히 우리가 선택한 코인들 수량에 포커스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XRP가 4년 하락 추세를 좀 돌파하면서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키 맞추기 정도 했고요. 추가 상승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폭발의 시기 여러 가지 호재에 대한 재료들이 넘쳐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유 있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다시 시가총액 7위 자리를 안착했네요. USDC를 뛰어넘으면서 좋은 가격 흐름이 좀 나와졌던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도지코인에 좀 크게 뒤지고 있지만 진정한 리플의 폭발이 나오게 된다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펀더멘탈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블록체인의 중심이 될 것이다.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죠. 최근에 리플의 호재가 뭐가 떴는지 봤더니 리플의 CEO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도널드 트럼프와의 회동이 있었다, 만남이 있었다라는 거죠. 둘이 어떤 작당 모의를 했을까요? 사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 또한 그 설계자의 입장에서 보면 꼭두각시에 불과하고요. 리플의 뒷배를 보더라도 전 세계 5대 기축통화 그 그림자 정부가 밟고 있는 세력들이 모두 다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기축통화의 자리까지 충분히 넘볼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라는 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영상 후미에 여러 가지 퍼즐을 좀 맞춰가면서요. 리플에 대한 비전 다시 한번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식이 바이낸스 스퀘어에도 올라오면서 리플의 CEO와 차기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확인됐다. 앞으로 이 잠재적인 정치적 영향력과 규제 진전에 있어서 굉장히 큰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제 SEC의 위원장 자리 바꿈 세대 교체가 머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최근에 뜨거운 감자였던 그 찰스 호스킨스가 이끌고 있는 카르다노 에이다 역시 리플과의 파트너십을 예고하면서 또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통화까지 완료했다라는 글이 떴더라고요. 실제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공식 트위터를 봤을 때도 인풋 아웃풋 홍콩 이 찰스 호스킨스를 샤라웃하면서 그들끼리 통화를 하며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요. 점점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수면 아래서 이제 수면 위로 그들의 움직임이 포착되어지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카르다노 에이다 역시 이 암호화폐 기술 회사인 인풋 아웃풋 홍콩을 통해서 지속적인 업데이트,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으며 ISO 2002 메시징 표준을 구현하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금융 포용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꾸준히 발전하고 있거든요. 펀더멘탈적으로 이미 카르다노 에이다 역시 입증이 끝났다라는 거 업비트에서 어느 정도 스테이킹도 지원하고 있죠. 분산화 작업하실 때 포트폴리오 세퍼레이션 하실 때 참고하기에 굉장히 좋은 코인이라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XRP 뉴스를 봤을 때 리플의 소송 지금 항소까지 나오고 있고요. 비트노미얼도 싸우고 있고 아직까지 코인베이스, 크라켄, 바이낸스 소송 여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그쵸? 지금 교차 항소로서 리플 투자자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지만 언제나 하루 아침에 철회되거나 합의가 될 수 있는 스탠스가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와 맞물리는 FIT21 법안 또한 통과가 되면서 소송 자체가 의미 없는 반전 드라마가 써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열어둘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전 SEC 관리자죠. 이 존 리드 스타크 역시 이 게리 겐슬러의 이탈을 예측하고 있고요. 리플의 변호사 이 제임스 머피 역시 내년 1월 20일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게리 겐슬러가 조기 사임할 수 있다라는 예측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격적으로 너무 눌려놨기 때문에 상승 또는 폭발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라는 거 시기는 그들이 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1분기 전에 올해 연말과 내년 3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비탈릭 부테린이 나오고 있네요. 이더리움 또한 아직까지 상승하는 모멘텀은 크게 나오지 못하고 있죠. 그들끼리 뒤에서는 매집하고 있고 겉으로는 가격을 누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더리움을 장악하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생태계 자체가 70%가 넘어간다. 계속적으로 탈중앙화 효율성 관련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그들이 이미 선택한 이더리움 기업 연합 그들과 함께 하이퍼 레저 재단과 암호화폐 최대 컨소시엄 R3 역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 이더리움 역시 펀더멘탈적으로 이미 게임이 끝난 코인이라는 것 다시 한번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최근에 비트 스탬프를 완전히 인수한 로빈후드가 나오고 있네요. 또 XRP를 재상장시켰었죠. 그 CEO가 암호화폐 사업 운용 비용을 봤을 때 블록체인을 넣으니까 기존 금융 대비해서 몇 배는 더 저렴하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실제로 블록체인을 금융 생태계에 넣게 되면은 거래 플랫폼은 24시간, 일주일 내내, 365일 내내 연중 무휴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이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따라잡기 힘든 장점이라면서 암호화폐 사업 모델은 비용과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 전통적인 금융에 대비해 성과가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거 시대가 바뀔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 우리는 스마트폰의 시대,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돈의 가치의 이동, 금융이 혁신으로 바뀌는 시대를 앞두고 있다는 거.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탑재하면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요. 그의 중심이 되는 생태계, 코인은요.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XRP가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미국의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죠. 무디스가 이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 금융시장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것이다. 과거서부터 정답지를 얘기해주고 있고요. 리플의 ODL, 리플 페이먼트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약 2년 전에 러시머니 기능까지 추가가 됐다. 그 무디스가 말하는 것과 리플사가 구현하고 있는 국경 간 결제 플랫폼 딱 퍼즐이 맞아떨어진다라고 좀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아직까지 SEC 위원장 자리에 있는 게리 겐슬러 그의 과거 이력을 봤을 때 MIT, 슬론 경영대학원 교수 시절이죠. 2028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낙관론자인데 블록체인 기술이 성공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어떻게 리플에 대해 항소하고 바이낸스 소송 놓고 크라켄 소송 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여기도 나오네요. 금융 시스템의 흐름에 관한 것이다. 금융 시스템을 정말 강화할 수 있는 신기술이야. 블록체인은 정말 앞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나는 낙관론자야. 그랬던 사람이 리플에 소송을 걸고 항소를 하고 있다고요? 그랬던 사람이 리플사에 소송을 계속적으로 끌어오면서 항소까지 하고 있다고요?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죠. 이 SEC의 전 위원장이었던 리플을 실질적으로 기소한 제이 클레이튼 역시 마지막 임기 날에 리플을 기소하고 떠났다라는 거. 이 또한 말도 안 되지만 기소하고 나와서 SEC 나와서 갑자기 리플에 대한 지지 의견을 전달했다? 아주 연극을 찍고 있어요. 그쵸? 우리는 항소 이슈에 전혀 휘둘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 펀더멘탈에 집중해 주시고요. 리플에 대해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호재들 여러 가지가 있기에 더욱더 그게 응축돼서 폭발의 시점 우리한테 다가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비트와이즈에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된다면 내년 1월 20일에 취임식이 있어요. 그쵸? 도지코인에 대한 ETF 출시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도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를 밈코인으로만 생각하신다면 ETF 된다고 말도 안 된다. 헛웃음 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도지코인 또한 시바이누 또한 ETF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어제 영상 잘 보셨죠? 왜 비트페이에서, 왜 캐나다의 FCF페이에서, 왜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벡트에서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를 인덱스로 활용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도널드 트럼프 정부 효율성 부서 수장에 일론 머스크를 발탁시켰다 임명하게 됐었죠. 그 부서 이름이 뭐였죠?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앞글자를 땄을 때 DOGE.
이 도지의 마크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 정부 효율성 부서 일론 머스크가 맡게 되면서 일론 머스크의 전체 사업 영역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살 때, 항공권을 살 때, 트위터에서 결제를 할 때 비트페이를 통해 도지코인 그리고 시바이누로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여러 가지 생태계에 활용이 되면서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재무부와도 커넥션이 있다라는 것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전 바이낸스의 CEO를 맡았었죠. 4개월 동안 또 감옥에 있다가 최근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오장펑이 나오고 있어요. 장펑자오가 뭐라 그러죠? 많은 국가들이 앞으로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활용할 것이다. 계속적으로 미국을 필두로 한 정부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뿐만 아니라 블랙록과 피델리티와 같은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을 싹쓸이하고 있어요. 그렇죠? 비트코인은 뭐죠? 온라인 금이죠. 우리 1944년도 브레튼 우주 체제를 한번 기억해 본다면 미국이 70%의 금을 가지고 있다라는 명분 하에 달러라는 것을 만들어냈죠. 계속적으로 돈을 찍어내면서 그들이 세상을 움켜쥐어 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금이 나왔네요. 비트코인. 어느 나라가 지금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거세게 모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랙록이 운용하고 있는 IBITC만 보더라도 벌써 45만 8천 개 넘게 모아놨어요. 이제 점점 그들이 100만 개 이상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모아대면서 어느 순간 제2의 달러 디지털 통화가 나오게 될 것인데요. 저는 이 자리를 XRP가 꿰찰 수 있다라는 포텐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많은 국가들, 사실 우리나라도 요즘에 암호화폐를 좀 받아들이는 듯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몇 가지만 좀 볼까요? 최근에 국민연금에서 작년에는 코인베이스 투자했었고 올해는 어디 투자했었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투자했어요. 그렇죠? 비트코인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했다라고 봐도 되겠죠? 이와 더불어 스위스의 중앙은행 역시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투자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슬슬 정부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있다. 최근에 이런 주식들 또한 급등하면서 비트코인 수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요. 그렇죠?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유명한 이 국민연금의 움직임, 이제 슬슬 우리나라에서도 제도권 편입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NH농협은행과 같은 시중 5대 은행, 6대 은행들도 모두 다 시크릿 토큰 오퍼링, 주식을 코인으로 살 수 있게끔 점점 법제화를 만들면서 컨소시엄을 구상하고 있다라는 거, 확정된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제 슬슬 금융위에서도 가상자산 위험회를 출범시켰고요. 법인 계좌를 만들 것이다, 허용할 것이다, 말 것이다 논의를 하면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코인 과세를 유예할지 말지 금투세와 함께 법안이 통과되기 직전에 놓여져 있죠. 어떻게 결론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세금에 쫄아서 암호화폐를 투자 안 한다? 그러기에는 시장 캐파시티가 기하급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불어오는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큰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브릭스가 보여지면서 글로벌 암호화폐 투자 플랫폼을 구축 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제 러시아의 중앙은행에서 암호화폐를 활용한 국경 간 결제 솔루션 이번 달 안쪽으로 법안을 제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는 리플의 분산 원장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 그 ISO 2002 메시징 표준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높아요. 강달러를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의 힘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미국 우선주의를 펼치는 도널드 트럼프가 되더라도요. 달러의 역사는 이미 종료가 된다는 것을 그 기득권 세력들, 금융 마피아들이 모두 다 결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달러가 불타오르고 있고요. 새로운 금에 대한 기준이 점점 떠올라지면서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많은 국가들에서 매집하는 모습, 브릭스가 확장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중국을 필두로 한 CIPS와 같은 결제 플랫폼 회사들이 점점 확대가 되면서 그들끼리의 공동통화, 새로운 결제 메시지 표준, 암호화폐를 탑재한 국경 간 결제를 준비하고 있죠. 어떤 코인이 가장 큰 유틸리티로 쓰이게 될지, 제2의 기축통화가 어떤 코인이 될지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크 필립스의 $10,000론이 반드시 구현이 되면서 미국의 국가부채를 한 번에 해결할 수밖에 없는 솔루션으로 리플의 폭발을 활용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 공유 드리겠습니다.
초반에 언급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 잠깐 좀 조정에 들어갔지만 글로벌 유동성, 머니 서플라이, M2 통화량 공급량만 보더라도 쭉쭉 국채 바이백을 하고 있고요. TGA 자금을 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 또한 계속적으로 단행되면서 글로벌 유동성 장세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최근에 연준에서 B컷 이후에 이번에는 25bp 또 금리를 인하했죠. 점진적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달러 프린트기가 가동된다라는 거. 글로벌 유동성 장세. 여기서 중국 시장까지 나오죠. 경기 부양에 칼 빼든 중국이라고 하면서 올해 9월 말에 지준율을 0.5%포인트 낮추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190조 원을 풀며 이제 슬슬 글로벌 유동성 장세를 점점 고조화시키고 있고 중국의 통화정책 파란색 그래프와 비트코인의 그래프 노란색이 굉장히 좀 커플링돼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제 그들이 금리 인하와 통화정책 유동성을 풀면서 자산에 대한 증식 사이클, 4년 주기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역사적 패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리플이 크게 폭발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건들이 있죠. 뭐 IPO가 있을 수 있고 ETF가 있을 수 있고 법적 소송에 대한 마무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완전한 출시 또한 기다려지고 있고 연준에서의 ISO 2002 탑재되는 시기 또한 너무나 고대가 되는데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CM이 임원이 말한 것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XRP 현물 ETF 구축을 위한 데이터는 이미 확보가 되었다라는 거. 최근에 카나리 캐피탈, 비트와이즈 그리고 21 쉐어즈에서 XRP에 대한 ETF를 신청했죠. 이제 머지않은 시점 블랙록에서 신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시기 또한 리플의 폭발 시기와 굉장히 맞물리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법안, 소송에 대한 마무리, 반드시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올 수밖에 없는 타임라인 머지않았다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오늘도 가치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시청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